네, 안녕하십니까. 뉴파인 국어연구소 소장 이영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월에 개원하는 강북관 신일고 특별관 국어원장을 맡은 이영준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설명회 대신해서 요 신일고등학교 국어 내신 경향 분석과 또 저희 뉴파인 학원에서 신일고 국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성격상 또 설명의 성격상 조금 시간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안에 요약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일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교과서에서 50% 그리고 부교재에서 50%가 나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작년 2023학년 이제 1학년 신일고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신일고를 거의 뭐 5년 이상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 2022년 신일고 1학년 같은 경우는 부교재를 쓰지 않았거든요. 21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매년 선생님도 이제 뭐 학년을 따라 올라가거나 선생님의 변동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담당하신 국어 선생님에 따라서 이제 부교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좀 뭐 그런 이제 변화도 있고, 또 하지만 이제 선생님 바뀌고 연도가 바뀌더라도 신일고 국어 내신의 그 색깔과 좀 난도 높은 국어 시험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작년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좀 참고하시고, 이번 2024년도 신일고 1학년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맞춰서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시험 범위는 교과서 50%, 부교재 50%고 객관식 30문제입니다. 서술형, 주관식 문제가 아예 없는 거죠. 수능처럼. 그리고 교과서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가 조합이 되어 있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문법 비중이 좀 큰 편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20%에서 25% 정도 출제되는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 문법이 30% 나왔고요. 그리고 독서가 25%, 문학이 45%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난이도와 비중이 큰 문법, 문법이 난이도가 높고 좀 문제의 개수도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고난도 심화 문제가 문법뿐만 아니라 문학과 독서에서 다수 배치가 되었습니다.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에서 학교에서 수업 진도가 나간 모의고사 기출 지문이 2개가 있었는데 지문이 똑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재만 연계되는, 소재만 유사한 간접 연계 형태를 띠고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일단 객관식 1번부터 9번까지 편성됐던 게 언어, 이제 문법이죠. 의문에서만 이제 시험 범위였고 의문에서만 출제가 된 건데, 수능형 문제, 다시 말해서 논리, 추론, 응용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문과 보기가 장문이고 심화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문법의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말해서 의문의 어떤 체계라거나 의문의 변동 같은 암기는 철저히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난도 높은 문제들, 응용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좀 충분히 훈련된 학생들이 좀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10번부터 16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독서, 부교재 간접 연계한 기술 지문과 경제 지문이었는데, 3개가 시험 범위였는데 직접 연계,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오지가 않은 거죠. 아예 안 나온 겁니다. 그냥 소재만 연계되는. 그리고 저희 작년 같은 경우 신일고 저희 반에서는 제가 준비한 같이 공부한 학생들은 요 간접 연계된 지문들을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문제도 많이 풀고, 그래서 성적도 요 부분을 잘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17번부터 마지막 30번까지는 현대시, 현대소설에 해당하는 교과서 부분과 부교재 부분이 고루고루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내용 일치 문제, 뭐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 뭐 분석 문제, 그리고 시에서의 어떤 표현법. 그래서 사실 평이한 문제들이긴 한데,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에 있는 또 모의고사 기출 문제 수준의 어떤 평이한 문제의 수준은 아니고, 사실 여기 뭐 난이도가 평이한 문제들이라 하지만은 문법이나 독서에 비해 평이하다는 거지, 일반적인 자습서, 평가 문제집, 그리고 다른 고등학교 문제에 비해서는 난도가 높은 문제들입니다.
그 부분이 제가 앞부분에 이제 이어 설명을 드릴 텐데, 선지 구성이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페이지 넘어가서 보여드리면은, 문법 비중이 크고 변별력이 크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사전 학습, 꼼꼼한 학습이 3월 첫째 주부터 해서 4월 말에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까지 꼼꼼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 사례 적용, 문법의 내용, 공식화된 내용만 암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다양한 사례들이 거의 무한에 가깝게 존재를 하지만은 시험 범위에 나올 수 있는 이제 빈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암기하고 훈련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범위는 많지는 않지만 또 외부 지문의 비중도 적지만 문제의 선지들 1, 2, 3, 4, 5 그 선지들의 어휘와 표현이 까다롭습니다. 어려운 어휘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일반적인 국어 문제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휘력과 독해력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 매력적인 오답도 배치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쉽게 5개 중에서 쉽게 하나의 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2번하고 4번하고 헷갈리고 1번하고 3번하고 5번하고 같이 헷갈리고, 그리고 이 시간도 많이 뺏기면서 고민 많이 하게 되고 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예상 문제와 고난도 문제를 통해서 시험에 대한 문제 적응력을 많이 높여야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 신일고 국어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개념과 표현에 충실한 암기형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꼼꼼한 암기와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럼 솔루션은 암기형 문제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꼼꼼히 해야겠죠. 단순히 객관식 오지선다형만 푸는 게 아니라 OX 문제라든지 단답형 문제를 통해서 내용의 기초를 충실히 다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학에서 간접 연계한 범위 외에 출제도 또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작품에 대한 분석 능력도 갖춰야 되고, 당연히 문학 같은 경우도 예상 문제, 고난도 문제를 통해서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의 유파인 국어의 솔루션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교과서의 기본이 되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문제들을 풀고, 그리고 이제 신일고 기출 문제를 5개년까지 충분히 푸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출판사를 사용하는 타학교 기출 문제들, 그리고 고난도 변형 문제들, 그리고 꼭 풀 모의고사는 뭐냐면은 꼭 풀어야 하는 모의고사의 줄임말입니다. 신일고 시험지랑 똑같이 만들어요. 글씨체도 똑같이, 시험지 종이도 똑같이, 당연히 문제 스타일과 유형도 똑같이 만들어서 학생이 4월 말에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미리 내신 시험을 5번 정도를 미리 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내가 국어에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구나, 다른 친구들보다 얼마나 모자라구나, 또 어느 부분이 좀 취약하구나,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더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자극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고, 그리고 풀이 과정은 제가 강의로 꼼꼼히 설명을 해줍니다. 당연히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또 지문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강의는 사전에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숙제와 오답 정리를 하고 1대1로 개별 점검을 하는 클리닉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테스트, 꼭풀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이 얼마나 성취도를 이루었는가. 사실 이 고등학생이 숙제 했냐 안 했냐 가지고 검사를 하고 한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테스트를 학원에서 봐서 지금 당장 몇 점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이 학생은 아직 학습 정도의 성취도가 70%밖에 되지 않구나, 더 시킬 수도 있는 거고, 학생 스스로도 내가 70%밖에 안 됐구나,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7주에서 8주 차의 내신 과정을 가지고 1에서 3주 차는 기본적인 본문 내용과 또 적용 문제, 좀 기본적인 문제들이죠. 대부분 자습서, 평가 문제집, 그런 일반적인 문제들에 의한 내용 학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5주 정도 남겨놓고는 꼭풀 모의고사가 매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업 주간에는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수업을 하고 바로 고난도 문제나 신일고 기출 문제, 변형 문제를 통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학생들이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자, 한 번의 수업은 3시간에서 저희가 이제 클리닉 포함해서 3시간 반이 되는데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작하자마자 수업 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정규 수업 시작과 동시에 어휘 테스트를 봅니다. 어휘 테스트가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일고 기출문제가 각각의 선지들이 어휘가 까다로워요. 어휘력이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휘 테스트는 저희는 매주 좀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통과자 같은 경우는 남아서 2차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수업이 진행되면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1에서 3주차는 내용 중심 그리고 기본 문제, 그리고 4에서 8주차는 고난도 변형 문제와 기출 문제 풀이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 후에는 클리닉 분석지와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 성취도 체크를 하고 숙제 점검이나 오답에 대한 질문, 개별 체크를 합니다. 분석지가 작성이 되면은 잘 안 보네요. 네. 분석지가 작성된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나중에는 스캔을 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전송해 드리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어휘입니다. 저희가 이제 열매국어에서 사용하는 이제 국어의 도구라는 어휘 교재가 되고요. 이 어휘 교재 안에 보시면은 문학에서의 개념어, 그리고 비문학 독서 어휘, 이런 어휘들은 저희가 이제 자체 제작하고 참고해서 편집해서 직접 만든 자체 교재인데 최근 7년에서 8년간 수능에 출제되었던 비문학 독서 어휘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자 성어, 그리고 고전시가의 어휘, 이 부분을 매주 학생들이 암기를 해서 공부해서 암기를 해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기본 개념어 같은 경우는 매주 10개, 독서 20개, 고전 7개, 한자 성어 10개. 그래서 수업 시작하자마자 요 47개의 어휘를 테스트를 봅니다. 한 10분 정도 소요 시간이 걸리고요. 요것도 잠깐 풀이하는 시간을 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 시험 같은 경우, 요 수업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꼼꼼한 내용 수업 하나하나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똑같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다면은 복습이라는 의미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보다는 좀 더 세심한, 좀 더 자세히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또 학습의 결손이 없도록 꼼꼼하게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소단원 핵심 정리 같은 부분은 학교에서 주는 수행평가라던가 프린트,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원본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정리 부분도 같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는 OX 문제나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학생이 강의 들은 본문 내용 또 문학 작품의 내용을 바로 확인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클리닉 분석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전에 학생들한테 미리 한 명 한 명을 나눠줘요. 그리고 학생이 수업 시간 짬짬이 문제 풀고 잠깐 남는 시간 또 쉬는 시간, 이런 시간에 학생들이 그 전에 했던 숙제랑 그리고 수업 중에 푼 문제에 대한 오답들을 스스로 정리를 하는 거죠. 보시면은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잘하는 학생이 잘하고 이거 엉망으로 하고 글씨도 엉망이고 제대로 안 하는 학생은 또 있지 않겠느냐. 제가 집에 안 보내줍니다.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꼼꼼하게 다 해서 가지고 오고 이게 정확하게 제출이 되고 검사가 확실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부분은 수업 내용과 숙제 내용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시 생각해야 될 그 내용들 포함해서 한 명 한 명 이 분석지를 스캔해서 해당 학생과 학부모님께 전달해 드리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 5회분의 파이널 모의고사, 꼭풀 모의고사는 학교 시험지와 같이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고 이 부분은 이제 제일 위에 있는 학생이 저 제일 끝에 있는 문제 한 문제 틀린 거죠. 그럼 학생들이 이 표를 보고서 내가 몇 등 정도구나. 물론 이름은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 어느 부분이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데 나도 똑같이 틀렸구나. 애들 이거 별로 안 틀렸는데 7번 별로 안 틀렸는데 난 7번 틀렸네.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가능하고
위치 확인, 지금 공부의 정도, 수준도 체크해 볼 수 있는 정오표가 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한 번의 수업에서 3시간 반의 이상의 수업을 하는데 어휘 테스트를 보고 본문 분석 강의를 하고 적용 문제 테스트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한 풀이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분석지 작성은 수업 중간중간 짬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대1로 검사하고 검사에서 통과하고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지 전송을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파란색 부분은 이제 수업이 아닌 시기에 그 주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분석지를 전송해 드리고 온라인으로 복습을 하고 영상을 저희가 매주 수업 때마다 촬영을 하기 때문에 같이 보내줍니다. 복습이 가능하고 상시 언제든지 뭐 새벽 1시, 2시도 뭐 상관없죠. 학생들이 질문이 오고 카톡으로 답변이 들어오고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공부를 좀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마무리해서 지금 신일고 1학년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물론 이제 부족한 학생들은 10시 이후에도 조금 남아서 정리를 하고 저하고 이제 수업을 꼼꼼하게 1대1로 마무리하고 하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교재는 이제 매주 나갑니다. 어휘 교재라든지 저희가 이제 연간 계속 쓰는 교재나 뭐 독서 훈련 교재라든지 수능 커리큘럼의 교재는 다 연간 교재인데 내신 교재 같은 경우는 어휘 교재가 병행이 되고 나머지 교재들은 매주 자체 제작된 교재가 학생들한테 주어지고 그 한 권 내지 2권의 매주 받는 교재에 수업 내용과 숙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교재를 안 가져왔어요, 교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헷갈리는 일은 없습니다. 매주 딱 받는 교재가 매주 받으니까요. 수업하는 거, 숙제하는 거. 그리고 개강일은 3월 2일 토요일이고, 자, 정리해드리자면은, 과제는 남아서 완료 후에 기가하고, 일주일에 한 번의 수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른 요일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카톡을 하면서 질문할 부분들, 숙제하면서 궁금한 부분들 항상 질문하고 체크하고, 결석생은 영상 보강 후에 좀 시간을 빨리 와서 개별 보강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신일고 국어 수업을 담당한 이영준이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요 성북, 강북 지역에서는 신일고 국어 수업을 그래도 가장 오래 해왔다고 자부하고 또 오래 해왔지만 또 뭐 오래 했다고 뭐 수업을 잘하고 학생들이 만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또 많이 만족하고 또 다수의 학생들이 그리고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뭐 신일고 국어 수업을 하는 많은 학원들이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만족하고 뭐 계속 뭐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이 뭐 소개해서 더 많이 오고 인원수도 제일 많은 그런 뭐 강사기 때문에 믿고 보내주시면 꼼꼼히 신경 써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